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좀 아쉽습니다. 간밤에 뉴욕 따라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노라면 우리 시장 참 기특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소위 우리 시장이 전교 꼴등이었잖아요. 주요국 증시 안에서 정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심지어 이 전쟁 중인 국가보다도 수익률이 저조했었는데요. 이번 올 한 해는 달랐습니다. 주요국 증시 수익률 1등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 코스피 종가가 2,399포인트였었는데 올 한 해는 3,000, 2,000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도 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과 또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가동되면서 유동성 랠리가 펼쳐졌는데 여의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년의 상단을 높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센터장들은 지금 내년 코스피 밴드 상단을 5,500까지도 외친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 내년을 준비를 해본다면 또 어떤 시각으로 지금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자, 현재 구간 코스피는 4,219포인트, 코스닥은 925포인트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 부근까지 현재 낙폭을 줄여내면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소폭의 상승이 보여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팔자가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줬었고 특히나 반도체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날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2,700억 원의 팔자, 기관은 3,400억 원의 팔자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도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팔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입니다. 현재 구간 6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빨간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2만 원이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9%의 강세, SK하이닉스는 1.7%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두 형님들이 간다 해도 반도체 그 중소형단까지 강력한 온기가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내년을 준비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중소형주 어떠한 섹터에 또 눈길을 줘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그 종목까지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차 전지는 또 암울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장이 참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제대로 소외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의 투심이 제대로 얼어붙었었고 오늘 장에서는 LNF가 그러합니다. LNF 테슬라와 지난 2023년에 이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그 계약 공시를 올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금액 정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3조 9천억 원에서 무려 대폭 줄어든 900억 원 숫자가 찍히면서 사실상의 계약 취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차 전지는 찐 반등을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미지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죠. 잠시 후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우리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의 분위기. 자, 현대차가 소폭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시총 10위로 SK스퀘어가 진입을 했습니다. KB금융이 11위로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SK스퀘어, SK하이닉스 그 이상으로 탄력도가 돋보일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올렸는데요. SK스퀘어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주사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그 규제가 완화가 되어가는 부근에서 현재 놓여 있기 때문에 SK스퀘어 현재 구간 5.6%의 강세,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오늘 장에서는 쉬어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자,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6%대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로봇주가 다시 한번 밀리네요. 어제는 CES 2026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가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줬었다면 오늘은 재차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6%의 약세고요. 오늘 로봇주 전방위적으로 현재 구간 약세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흐름 보실까요? HLB가 오늘 좋죠. 현재 구간 4%, 오늘 개장 직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1%, 2%의 상승, 삼천당 제약도 오늘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펩트론 어제장에서 10%의 급 반등을 보여줬었지만 오늘장에서는 또 힘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1%대 약세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 집중해 볼게요.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우리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시장이었죠. 지금 자리 내년을 준비해 본다면 어떠한 섹터와 또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2025년 마지막 마무리할 겸 또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 전문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형욱 전문가 더 이상 마이너스의 인생은 없다 외쳐주고 계신데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수익을 안겨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일단 1월 5일까지가 본격적인 산타랠리로 알려져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의 이런 아쉬운 마무리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내 계좌가 예뻐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민주 전문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좀 힘차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한 해 동안 이제 2,4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올해 증시 굉장히 좋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체감적으로 수익을 본 사람 그리고 못 본 사람으로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 비중 베팅을 하신 분들은 꽤나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테마성으로 접한 분들은 성과가 많이 좋게 나오진 않았을 그럴 시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도 많이 올라와줬고 내년 초에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은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올 땐 먼저 이제 주도주가 먼저 강하게 올라와줘야 함께 따라오는 부분에서 최근에 AI 신기술들도 그렇고 내년 초에 행사도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결과적으로 많이 갈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내일은 이제 마지막 휴장이고 그리고 1월 1일도 빨간 날이라 쉬죠. 휴장이고 1월 2일에는 10시에 개장을 해서 또 3시 30분에 마감입니다. 이후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긴 연휴 그리고 공휴일이 겹쳐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눌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수급층이 얇아지고 관망 심리가 짙어질 때 오히려 큰 이슈 없이 눌리는 종목들은 다시금 시장이 회복을 할 때 오히려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 깨지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타점을 저점 포인트로 잡고 수익으로 전환시켜 본다라고 했을 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을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강하고 다른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는 흐름에서 여기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초에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실리는 부분 그리고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얇을 때 저가 매수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빠질 때 저점 기회에 삼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참 힘든 장세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사이에서도 뭐 테슬라, 엔비디아 깊은 낙폭을 그려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또 초록 색깔 불을 혼자 켜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을 더 지켜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장 반도체 섹터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역시나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가파른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 흐름 덕분에 오늘 좀 쉬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연초에 비교적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월의 주인공이 저는 반도체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이제 지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진다라는 호재가 일부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AI 그리고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련 종목들로 수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한 방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을 까다로운 그런 건별 허가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 이제 일괄 승인으로 풀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소식도 반도체에는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청당 공정 확장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공장을 멈춘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항상 우려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벗겨졌고 반도체에 대한 랠리는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눌려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 대응 타이밍을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들의 오늘 같은 시장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여전히 눌리면서 기회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단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잘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미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이죠. 어제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안정적인 장비 공급에 있어서 체력점을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BM4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HBM3E까지, 즉 이제 23년에 나온 그 고대 역폭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으로 이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HBM4도 출시고 이제 HBM3E도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TC본더 HBM을 만드는 장비의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HBM3E까지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제는 수율 안정 그리고 물량 확정 구간에서도 이제 한미반도체는 더욱더 TC본더를 증설해야 하는 부분에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 기업도 일단 지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로부터 일단 70원도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죠. 사실 이제 10월에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70원도 계약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기존 고객들과 유지를 좀 잘 하면서 주가도 깊게 빠졌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 2월부터 엔비디아가 누린 동맹을 위해서 한 달이라도 먼저 HBM4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HBM3E까지 많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출 재개시에 확실하게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HBM4에 대해서는 한미반도체가 테스트를 하는 국내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핵심 장비상의 TC본더는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일단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 검증된 한미 반도체 장비 그리고 HBM4는 이제 새롭게 국내에서 독점적인 그런 기업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TC본더 장비를 누가 더 많이 설치를 하냐일 텐데 일단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에 M1OS 그리고 M9이 이천이랑 청주 공장에 HBM4를 위한 그런 후공정 장비를 구입할 거고 이제 주문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소부장 종목들의 반등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의 사이클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모멘텀만 봐도 확실히 반도체는 바닥에서 꼭 깔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월에 계약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깊은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으로서 타점 잡아서 확실히 수익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15만 원 선이 참 멀어 보이는데 지금 잡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다. 관심주로 같이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받았었던 종목인데 성호전자요. 580%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거의 뭐 6배나 오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종목 더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성호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마지막 거래일에 또 확실한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재무가 확실한 기업들은 확실히 또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10월 이후에 이제 기준봉 형성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500%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단순 호재보다는 시장 구조가 움직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 없는 그런 소외주에 속했었고 거의 무명 소형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소외주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일단 무섭게 오르는 이유가 그래도 다 재무 대표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누군가는 가격은 올리지는 않고 물량은 모으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재료만 붙어주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의 뭐 9배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늦게 탄 사람은 확실히 좀 불리한 구간이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가 일단 고민일 것 같다라고 보고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일부 정리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후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담기에는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적당한 차익 실현 구간을 잘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승부주 한번 받아봐야겠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내년에 어떤 종목으로 끌고 가봐야 될까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전력 쪽에서 받아볼 수 있겠군요. 제일일렉트릭 요즘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전선 전력주. 제일일렉트릭 어떻게 보실까요? 네, 또 어제 오늘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또 정보가 나왔죠. 앞으로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물류창고나 이제 정통시장에 아크 차단기가 의무화된다라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크 차단기를 개발한 제일일렉트릭이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 차단기는 이제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 전기 불꽃이죠. 이게 발생한 경우에 자동으로 차단해서 이제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개정안에 한국 전기설비 기준이 이제 아크 차단기 의무 설치 이외에도
40여 건의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전력 쪽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또 유망주로도 전력 쪽으로도 기대감을 갖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전력 인프라 수익에 대한 구조적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확장에 따른 그런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정부의 이제 전력 확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확대 등 이제 관련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층과 협력한 스마트 브레이커 공급 등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확대 소식도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전장 부문으로 이제 이쪽 전장 부분에서도 이제 데이비스 코리아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면서 전력 배전 부품 시장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의 다각화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력 인프라 확대에 대한 그런 구조적 성장 흐름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본 기준에서 이제 준비를 슬슬 하는 것 같죠. 수렴하는 구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슈팅 전에 이제 포착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어제자로서 거래량과 중단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긴 윗꼬리를 달아줬어요. 이게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600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 오늘의 승부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민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참 작년 말에는 내년에는 AI 버블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AI 생산성이 시장을 끌어줄 것이다. AI 버블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전력 계속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 그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의 승부주로는 제일일렉트릭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오른쪽에 하단에 QR링크 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민주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알찬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여러분들이 오늘 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일단 뭐 지수도 좀 밀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 하락하고 있고, 또 코스피는 또 500개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예상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 장중 기준으로 일단 연말 수익 확정용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수만 보면은 좀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수익을 보고 정리하고 또 연초에 다시 한번 또 보겠다는 그런 이제 특징도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오늘 또 은 가격에 대한 하락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가격을 하락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는 그런 이제 시각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이전에도 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또 선물 거래할 때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야 되는 이제 거래할 때 내야 되는 또 그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갑자기 또 매물이 좀 나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은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2011년도쯤인가 그때도 같은 이슈로 또 급등을 했던 은이 또 급락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또 몇몇 운용사 측면에서도 이제 마진콜을 당했기 때문에 주식을 또 팔아야 했고 또 당분간 또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오늘 또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재료로 봤을 때는 은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고 또 연말 수익 확정률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나 엔터 이런 일부 업종들이 조금씩 상승을 해주면서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에서 또 미국에서 또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출 승인을 또 받았다는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으로 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서는 뭐 엔터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좀 강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이제 로봇주들도 순환매 그 안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은이나 다른 이슈들보다 지금은 종목들 변화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업종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가 있다면은 제가 또 무료 정보방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더 빠르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법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QR 나가고 있는데요. QR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는 어딜까요? 저는 정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2026년쯤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응을 할 때는 저는 실적 중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강세장일 때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등장일 때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상승 종목 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죠?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 지수가 상승했던 여력이 많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실적이거든요. 근데 정유를 갖고 온 것도 우선은 이제 국제유가나 정제마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나 석유 수요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또 에너지 산업 전반의 흐름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맞물려서 움직이는 특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서는 또 뭐 이런 회사들이 친환경 전환 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소 사업이나 아니면 화학 제품은 고부가 가치화하면서 탄소 절감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항공유나 경유가 글로벌 쉐어가 또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로 들어갔고 그 회복세 안에서 정제 마진이 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아시아 지역 항공 운항 증가 그리고 이제 산업용 연료 소비 증가가 또 정유사의 수익성 개선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제 마진은 정유사 실적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마진 개선은 또 실적 기대감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관심 섹터는 정유 안에서 받아봤습니다. 정유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저는 S-오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S-오일은 뭐 사우디 중심 오펙 그리고 증상 기조로 저유가나 OSP,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라고 하죠. 이런 OSP 하향 안정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면서 정지 마진은 이제 석유 제품 수급이 빠르게 또 일어나주고 또 2026년에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정유 사이클에 대해서도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유가 하락 그리고 정제 마진 상승이라는 디커플링이 또 사이클을 발생시키고 오펙 그리고 이제 감산하나 되면서 유가 하향이 좀 안정화되면서 26년도까지는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제마진 사이클 수혜주는 솔직히 저는 S-오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항공유나 아니면은 등유, 경유 부분에서 실적 급등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또 샤인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게임 체인저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 석유화학 업황 회복 국면과 동시에 진입하면서 이익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유가 약세에도 정제마진은 구조적 강세로 또 2026년 정유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감이 붙고 그렇다면 다른 사업 쪽 화학 쪽은 올레핀 시황 회복 그리고 PX 업황 호조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윤활 쪽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윤활 쪽은 이제 수급 밸런스로 이제 증익 기조 전망을 또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 사업부가 지금 펀더멘탈 회복 그리고 이제 샤인 프로젝트도 2027년이죠. 이런 샤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른 이익이 또 확대될 경우에는 저는 S-오일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재평가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서는 전형적으로 역배에서 정배로 가는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서야 우리가 기준봉을 한번 형성했을 때 거래량 강하게 동반되고 나서 그 이후가 기점이라고 보고 있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11월 달부터는 또 우상향 추세에 돌입을 했어요. 저는 지금이 턴어라운드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실적이 제대로 찍혀준다면 SO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유주 안에서 SO일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을 그려갔었는데요. 내년에도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AS 가볼까요? DIC 보겠습니다. 11월 말에 주셨던 종목인데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부근이던데요. 지금 자리 어떠한 전략이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DIC 주가 보면 어느덧 이제 14,000원 돌파해주고 15,000원 바라보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뭐 CES 2021 핵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피지컬 AI다 보니까 로봇주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이제 로봇 부품이나 아니면 플랫폼, AI 쪽으로 이제 생태계를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원래 DIC라는 종목은 이전에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사실 자동차 변속기 부품, 그리고 뭐 전기차 감속기, 중장기 부품, 이런 모터사이클 부품이나 아니면은 정동 제어 장치를 제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각광을 받는 것도 전기차,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으로 사업을 또 확대를 해주면서 미국 켄터키주에 생산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죠. 그래서 국내에 공급은 EV 감속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나 두산, 테슬라는 아직 기대감이고, 뭐 기어나 샤프트 납품, 그리고 2025년 미국 켄터키 공장 통해서 북미 공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투자 경고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내 거래 정지 가능성도 있으니까 단기 대응보다는 실질적으로 미래차 부품 시장에서 실제 성과를 내는 시점이 더 좋은 매도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지만 저는 이제 15,000원은 충분히 또 뚫어줄 수 있다고 보니까 저는 17,800원까지 또 목표가 상향 조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C 우리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17,000원 이상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100%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수익 극대화 나서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가격 전략, 실시간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QR 타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오늘의 승부주를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자, SAMT 주셨네요. 반도체 집중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SAMT입니다. 사실 이제 이 SAMT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오전쯤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원고를 이제 또 드렸습니다. 원고를 드렸는데 한 6, 7%가량 추가 상승이 좀 일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끝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SAMT 오늘 흐름 좋습니다. 그냥 간만에 흐름 좋고 거래량도 세게 한번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니까 SAMT는 일단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IT 부품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업체다. 한마디로 뭐 삼성전자나 글로벌 이제 제조사로 반도체 LCD 패널 그리고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공급받아서 IT 완제품을 좀 만드는 그런 고객사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디램 가격 상승 중에서 SAMT가 수혜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의 CIS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유통 우위만 가진 게 아니라 미래 성장성하고 산업과 직결된 전략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 CIS가 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비롯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주행 그리고 보안, 감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로봇, 게다가 뭐 드론이나 아니면 머신 비전, 의료, 바이오 영상 장비 요런 데에서도 이제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의료 AI가 많이 섹터가 떴듯이 이런 쪽으로도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MT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재고를 일정 수준을 좀 유지하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종목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즉 뭐겠습니까? 고객사 주문이 늘어나고 SAMT는 그 즉시 또 빨리 재고를 확보해 나섰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메모리 가격 급증으로 인해서 또 삼성전자 실적도 좋을 예정이고 경쟁사, 즉 이제 경쟁사 미래반도체나 아니면은 또 신성반도체도 있죠.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또 높은 매출 규모나 시장 점유율 또한 7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SAMT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가가 20%까지 갔었어요.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20%까지 갔지만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업사이클로 진입하는 신호, 또 하나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대마이평들 다시 한번 수렴해졌고요. 매수 신호와 함께 또 윗꼬리를 달았지만 지금이 또 적기지 않나.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이제 종가가 4,000원대였거든요. 그 11월 달에 대한 가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면서 저는 현재가 이하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잡아드렸긴 했는데 6,2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50원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무적인 차트를 봐도 평상 가치가 4,300원이에요. 근데 지금 TBR 같은 경우에서는 0.59배까지밖에 연간으로는 비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6,25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가 이하 매수 들어가고요. 또 목표가는 6,25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SAMT로 올해 마지막 거래일 시장에 공략해보시죠. 목표가 6,250원으로 손절가는 3,300원으로 현재가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우리 사인 받았고요.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이 안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QR코드 타고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욱 전문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전력 그리고 반도체 받아봤는데요. 내년에 AI 랠리에 따른 해당 종목들의 가파른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제일일렉트릭, 반도체 쪽에서는 SAMT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 오늘의 마감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진단 해보겠습니다. 참 길고 길었던 올 한 해,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은 하락 종목이 좀 더 월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 올 한 해 정말 분위기는 좋았었잖아요. 시장을 어떻게 돌아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올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이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묻힌 감이 있는데, 코스닥 지수도 사실은 올해 한 3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시장 모두 올해는 정말 이제 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는 조방원,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런 어떤 좀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라든가 개별 종목에서는 지수의 상승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폭이 좀 미미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내년 시장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도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년 시장은 조금 올해와는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좀 상대적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갔던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우리 개인들이 좀 더 즐거운 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 주셨듯이 올 한 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을 많이 들고 있는 우리 개인들은 그 파티를 또 즐기지는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내년에 코스닥의 랠리를 기대해 보면서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소외된 섹터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가는 섹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의 시장을 하드캐리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매일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들 안 들고 있다면 어떤 종목에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이 미국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동조화가 되면서 세 종목 전부 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고점을 돌파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반도체 믹스리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가 이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그 HBM 쪽으로 그 지금 미세 공정, 선단 공정의 어떤 생산 능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생산이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로 인한 어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DRAM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치가 지금 지속 상향이 되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무라 같은 경우는 133조까지 지금 이익 전망치를 늘린 바가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8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2024년에 DRAM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한 이제 서버라든가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이것이 한 1,700억 달러 수준까지 급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불과 2년 만에 70% 정도의 시장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우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선행 PBR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빅3 중에서 3위 업체인데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등이죠. 1등이죠. 이게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SK하이닉스보다 선행 PBR 같은 경우 마이크론이 한 배 이상 높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HBM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내년에는 한 HBM 출하량이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성장성. 지금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BMW 쪽에다가 또 차량 반도체를 또 이제 납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비교 우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HBM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인 형님은 SK하이닉스인 듯한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를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신 듯합니다. 중소형 반도체로 본다면 그럼 결국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보는 게 지금 자리에선 좀 더 유리할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키워드는 빅3의 투자 급증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KPX 투자의 급증인데 결국 이런 쪽에서 어느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라든가 또는 이제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의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현대해상이라든가 또 이제 그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역시 리노공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준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빅3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단행할 때, 앞당길 때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에 어떤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소부장 안에서도 이름이 좀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 되겠네요. 그 안에서도 대장격이 되는 종목들로 추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잘 가서 우리 사실 걱정 없거든요. 내년에도 기대감이 정말 충만한 상황인데 2차 전지는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뭐 켜켜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LNF,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 노이즈가 크게 전해져서요. 최근에 LG엔솔도 악재가 있었고 2차 전지는 그냥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집권한 이후에 친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결국은 지금 수요 감소에 어떤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친환경 정책 관련된 세액공제 종료 방침이 발표된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월간 기준으로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규제 강화라든가 또는 이제 보조금 재개 같은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또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경쟁이 불가피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부터는 2차전지 관련해서는 단순히 뭐 외형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의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굉장히 산업적인 격변기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 네. 버틸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건 ESS 시장인데 ESS 시장 자체가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ESS 시장은 방어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 굉장히 키울 수가 없다. 시장 갔다가 시장 전체로 봐서. 왜냐하면은 그 전체 배터리 수요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ESS 시장이 지금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은 전기차 시장의 어떤 거대한 수요 공백을 대체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SS의 역할은, 그러니까 지금 캐즘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그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을 방어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ESS에서의 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중심의 소재 공급망의 이제 좀 재편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규 수요체 발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또 이제 NF도 지금 이제 그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는데 네. 결국 이러한 좀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나간 다음에 다시금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ESS 관련해서 차세대의 먹거리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었는데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결국에는 캐즘, 이 수요가 회복되는 그 본질이 좀 해결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아직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우리 이제 눈앞에 놓여있는 일정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월 6일자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CES 2026이 열리잖아요.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셀온에 대비를 해야 될까? 혹은 시세 강화를 노려봐야 될까? 일단 오늘 로봇주가 다 빠져서요. 네. 이거 벌써 셀온인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시장은 항상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거의 한 3주,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꾸준히 올라왔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 안에서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묻어 있으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뭔가 최근에 계양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은 로봇 산업으로의 어떤 진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그냥 몇 배를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일단은 단기 상승폭이 커진 데 대한 오늘은 차익 매물의 출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CS의 메인 테마는 명확합니다. AI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로봇 기술이 대거 공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비롯되면서 결국은 2026년이 피지컬 AI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디지털에 머물렀었는데 기존 AI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물리적인 행동으로까지 확장성을 나타낸다는 부분. 이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번에 이제 CES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엔비디아라든가 또는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로보틱스 전략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번 그 CES를 통해서 로봇 산업이 어떤 로봇 산업의 무게 중심이 그동안에 이제 연구라든가 시연 이런 쪽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뭐 제조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환경 쪽에서의 어떤 활용 기술로 이제 발전한 것이 이번 CES를 계기로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전 로봇주를 볼 때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현대차 밸류체인이 가장 우선적인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투자 대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룹이 50조 원 뭐 로보틱스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조금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다라면은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로봇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까지 사실 로봇주들은 실적보다는 어떤 기대감, 기술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 SPG의 상승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PG는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향후에는 로봇주 중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무게 중심이 실리지 않겠는가라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로봇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로봇,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을 압축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SPG가 최근에 급등을 보였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큰 듯합니다. 말씀 주셨듯이 로봇 기업들은 돈을 못 번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SPG는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주가 급등세가 연출됨도 정당화됐었고 그렇다 보니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들을 좀 판단해서 파악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은 어차피 지금 요번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CES의 주제가 이제 넓은 의미의 AI, 여기는 피지컬 AI, 뭐 우리가 얘기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진보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아마 본격화될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넘어야 될 사람들이 좀 있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또는 중국의 일부 기업들에 비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기술이 절대로 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테슬라도 급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그 진화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다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으로의 진출. 또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통해서 ADAS 또 기업 갖다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에 그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도 자율주행도 우리 계속해서 내년에 중요한 키워드로 살펴보시면서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뭐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오늘 전해졌던 호재성의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에 뭐 수주 성공했다. 폴란드 이 천무 관련해서 유도 미사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는 아이러니 오늘 좀 빠지네요. 어제 일단 상승폭이 좀 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한 투자 공고에서 이제 풀리면서 네. 어제 뭐 SK하이닉스도 그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뭐 이제 어제 오른 거에 대한 좀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아마 순매수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다시 좀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이슈예요. 결국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여기에다가 폴란드와의 천무 공급 계약.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 쪽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우주항공 산업이 그동안의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결국 핵심 플레이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제 그런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하고의 천무 공급 계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향후에 유럽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당장 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 루마니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또 그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면은 그동안 가장 효자 상품이 뭐였냐면 K9 자주포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무도 하나의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이라는 재료와 우주항공이라는 재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까지 아우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방산업종 내에서는 좀 핵심주의 위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조정이 좀 오랫동안 받았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의 그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박스권에서.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제 어떤 수주의 확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의 모멘텀을 등에 업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내년에 우리 포트에 어떤 업종을 꼭 편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앞에서 반도체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는 내년에도 가져가야 되는 업종에는 저는 1순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반도체를 빼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오히려 바이오 업종이 좀 그 부진할 때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측면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시장을 짓눌렀던 관세 불확실성을 비롯해서 뭐 약가 인하라든가 이러한 어떤 업종 전반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 환경이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전통 제약주들, 뭐 우리가 얘기한 유한양을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익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뭔가 내년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결국 시장의 바이오의 키워드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 플랫폼, 또 CDMO 이런 키워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구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장기지속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활발한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ADC 플랫폼 마찬가지고요. 여기다 CDMO는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부각되면서 역시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네.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투탑으로 가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말씀 주셨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두드러지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비만 치료 관련해서 그리고 ADC, CDMO 그 종목들을 압축해서 바라보자 말씀 주신 건데 자 오늘 대표님의 그 픽 섹터가 제약바이오더라고요.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조금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이제 미국의 출시명은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뭐 병용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서 어떤 처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은 내년에는 좀 더 아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원가율이 워낙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어떤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는 중국에서의 어떤 품목 허가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으로의 본격 진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시장 확장이 본격화가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이제 추가적인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속속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방사성 의약품의 파이프라인 그 임상 단계 진입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신약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전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지금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60일선 정도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일선에선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0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에 그 가격을 넘어간다라고 보신 거네요. 직전 고점 돌파 노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가격이 14만 7천 원인데 목표가 15만 원으로 바라보겠고요. 손절가는 10만 8천 원. 현재가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브리핑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천스닥이라는 말도 나올 만큼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큰 수혜를 받았던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캐즘, 이제는 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물씬 올라올 때가 되니까 갑자기 전기차 시장에는 난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LNF가 어찌 보면 그 타격을 정통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세가 10% 넘게 장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보고 오니까 살짝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두 자릿수 넘는 하락폭을 키웠다라는 건 투자자들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LNF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던 이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해서요. 공급 계약 규모가 3조 8천억 원대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973만 원대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8조 7천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LNF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계약 기간 자체가 24년 초부터 시작해서 25년 말까지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이미 다 됐던 거다. 이미 사실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증권가에서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워낙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오늘 투심 자체가 위태롭게 꺾인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공급 물량이 좀 변화하게 된 게 어찌 보면 이번 공급 계약에 있어서 이런 대규모 축소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라고 LNF 측에서는 공시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 배경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의 새로운 변화,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 셀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화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2차 전지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불안 요소들 몇 가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NF의 가장 친한 친구, 공급사라고 봐야겠죠. 테슬라 이야기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75% 정도가 테슬라의 고객사 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요. 일단 11월 북미 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나 급감했습니다. 4년 만에 최저치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에 이미 저가형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바 있습니다만 11월에 이렇게까지 북미 판매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저가형 모델 출시도 테슬라의 실패로 좀 이어졌다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비아디에게도 굉장히
굉장히 밀리고 있는 부침을 겪고 있는 테슬라 전기 차량인데요. 일단 비아디에서 11월 말까지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7만 대 정도 글로벌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이 테슬라가 지금 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왠지 165만 대 정도 팔았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팩트셋에서 나온 내용이 비아디보다 조금 더 적죠. 그러니까 왠지 올해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는 거 아니냐, 추월하는 거 아니냐. 이 1위 자리 자체에 있어서도 좀 위태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여기에 도이체방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의 4분기 판매량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는 3분의 1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쪽에서는 10% 정도 덜 팔릴 것으로 일단 4분기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일단 미국 쪽에 10월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7,500달러, 사실상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세액 공제가 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들어왔었는데 중단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로만 사용이 되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는 요소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환경에 정말 진심인 유럽연합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35년부터는 순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강경책을 내놨었던 유럽연합인데요. 유럽연합에서 이제는 내연기관 판매량 자체도 좀 규제를 줄여주겠다라는 기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던 회사들도 이제는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살짝 바뀌어가는 내연기관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LNF를 통해서 나오게 된 오늘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 사실 LNF만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죠.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엔솔입니다. LG 엔솔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포드, 미국의 완성차 업체죠. 엄청난 규모의 계약 해지가 있었고요. 단 일주일 만에 미국의 배터리 팩셀 제조사에서도 어찌 보면 대규모의 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 전기차 자체가 이제는 약간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 ESS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공급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해당 이슈가 2번 터지면서 연이은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ESS 사업 매출이 사실상 LG 엔솔에 있어서는 전체 비중 대비해서 10% 정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었던 이번 한 달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안타증권에서는 2차 전지의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일단은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격, 이게 어닝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통으로 어찌 보면 위험해질 수 있을 만한 꼬리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 일단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리적 병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전선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본의 병목이 생기게 됩니다.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질수록 자본의 병목도 심해지게 되니까 투자의 병목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ESS 사업 자체만으로도 지금 2차 전지가 좀 기대하기에는 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유안타증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이 되면 2차 전지는 더욱더 선별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주보다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은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종목을 뽑아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한중 NCS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특히 캐펙스 그리고 고객사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해오고 끌고 왔던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들고 왔던 두 종목, 오늘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을지 한번 다음 판 통해서 오늘 2차 전지의 종목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엔솔이 다시 낙폭을 키우는군요. 두 자릿수 넘게 또 밀리고 있습니다. 10%까지 빠지면서 오늘 10만 원대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어제도 애프터장에서 사실상 11%까지 급감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오늘 오후장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상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52만 원대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30만 원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참 아쉬운 LG엔솔의 최근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중NCS도 2% 정도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만 눈여겨보실 만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한중NCS까지 이렇게 세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최근에 너무 흐름 어렵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전기차 캐즘 언제 끝나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연말에 빛을 보나 했더니 아쉬운 소식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내년 새해에는 조금 더 밝은 전망을 통해서 2차 전지에 빛이 들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 이제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냐쌤과 남은 시간 전략 챙기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떤 종목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정해질 건 딱 한 개예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1월 달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는 이벤트는 바로 국제 가전박람회 2026 행사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월 5일부터 시작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CES 2026 관련해서 반도체 쪽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반대로 로봇 섹터라든가 자율주행 섹터들은 여전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1월 달에는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로봇도 좋고 자율주행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세를 크게 분출하지 못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제약 바이오 섹터들 우리가 집중해서 모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매수하기로 했던 매드팩토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물량을 차근차근 한번 매수해가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벡토서팁 골 6종 인상, 완전 관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신규 면역 항암제죠. MP010 이것이 이제 국가 신약개발 과제 선정됐고요. 이 파이프라인이 췌장암이라든가 3중 음성 유방암 여기에서 고관해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해서 벡토서팁에 대한 기술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 이전이 확정된다면 주가는 또다시 상승 모멘텀을 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상황에서 보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외국계 창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수했다고 오늘 일부 약 4천 정도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수급의 주체는 외국계 창구가 되기 때문에 매드팩토 겁내지 마시고 조정시마다 매수해 나가자. 손절은 짧게 뒀죠. 우리 5,900원 이탈 손절로 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금 5,200원 현재가까지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이 부분은 결국에 8,500원 여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1차 목표로 우리가 세종대왕을 목표로 하자 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2차 목표 이것이 기술 이전이 확정된다면 이거 역시도 15,000원, 17,000원대까지도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매드팩토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의 초과 수익,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매드팩토를 가지고 우리가 1월 달 승부처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1월을 준비하는 종목 되겠습니다. 오늘도 매드팩토 살펴봤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드팩토 모아갈 시점이라고 말을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우리 10,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5,900원이고 현재 자리가 한 6,600원 수준인데요. 6,100원까지 모아가기 전략으로 저희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쌤, 이제 오늘의 시장 진단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도 여전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지수는 지금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락 연말에서 배당락 이후에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종목 교체로 인해서 지수는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된 것이 1월 빅 이벤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 로봇 섹터들이라든가 바이오 섹터들, 자율주행 이런 쪽들은 우리가 매수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그룹에 30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50조, 자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지금 버블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 상승을 견인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기관들 포트폴리오 조정 그리고 FOMC 발표 관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 교체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고용 불안,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지표 발표할 때마다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제 가전 박람회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빅 이벤트에 대해서는 주요국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는 섹터로는 유동성이 유입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CES 2026이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빅 이벤트 섹터들은 가격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탄력이 커질 수 있다. 유동성이 왕창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의 치세 탄력, 상승 탄력이 기타 여러 다른 섹터보다는 더 빠르고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월 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종목별로 섹터별로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 새해를 맞이하면 아마 대부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부분들이 국제 가전 박람회 관련 기사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로봇 섹터도 오늘 조정받지만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영향도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가전 박람회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을 기대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들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국제 가전 박람회 2026 행사 관련해서 오늘도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 섹터들이 순환매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물론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구조 계약 취소, 그다음에 어제 장 마감에 나온 거는 LNF의 3조 계약 900억으로 급감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추세의 전환이라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매도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이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수 쪽에 나서야 되는 것 올바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것도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1110조 투자 모멘텀은 반도체의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국제 가전 박람회 이제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메인 이벤트죠. 반도체, 로봇, 양자, 자율주행,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홍보라든가 이런 쪽 참석 기업들의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월달 우리가 승부처로는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면서 시장을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연말이지만 마켓머니 펀드를 제외하고는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고객 예탁금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는 약 2조 7천억 정도 빠져나가면서 12월 1일 대비 대략적으로 8조 정도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제 1월 초 되면 다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76조를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86조 부근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 굉장히 풍부하죠. 그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국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신고가 경신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의 환율 안정 때문에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유치했을 때 양도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자금으로는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에 따른 지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2026년에는 미국과는 약간 디커플링의 성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익 추구 나서는 것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월 이제 2일 시점에서는 뭐 기후변화 관련 신재생 쪽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건 일회성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5일이죠. 첫 번째 주에서 본격적으로 있는 분들이 CES 2026 행사 관련해서 AMD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CES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LG전자에서 월드 프리미어 전략을 발표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현대차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쪽들은 로봇에 대한,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이고, AMD 회장의 기조연설은 인공지능 반도체, GPU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경제 일정에 발맞춰서 바라봐야 되는 섹터들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로봇이 있었네요. 자, 우리 다녔음의 종목 AS 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또 히어로 종목 중에 하나가 코리아 서킷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장중에 13%의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수익이 어제와 또 다른 숫자 176% 돌파가 됐네요. 코리아 서킷은 이것이 바로 국제 가전 박람회 2026의 메인이 될 수 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 투자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투자를 확대해서 생산을 늘린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은 실적을 보여줬죠. 내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시켜드렸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1월 초에 CES 2026 행사를 갔을 때 또 5만 원 금방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5만 5천 원으로 높여보자. 차근차근 높일 건데 한 번에 6만 5천 원으로 가자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볼 거는 이제 5만 5천 원으로 올리는데, 그 근거는 이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이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는 주체들, 즉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사모펀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 역시 사상 최고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5만 원 목표에서 5만 5천 원으로 또 상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진짜 잘 갑니다. 목표가 5만 원으로 올린 지가 엊그제인데요. 우리 5만 5천 원으로 또 상향 조정해서요. 더 수익 극대화 노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는 우리 한 8%, 9%의 수익 중인데 오늘 장에서도 좀 밀립니다. 지금 자리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나요? 저는 LNC 바이오는 매수를 하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보다는 화장품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인지하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LNC 바이오 역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리아 서킷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원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약 250% 증가했다가 내년도 LNC 바이오는 스킨 부스터의 매출 고성장, 그다음에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 메가던 플러스 있죠. 이쪽에 중국의 판매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함일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LNC 바이오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내년 시점부터는 이익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죠. 특히 2027년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이 25년보다 실적 증가율이 더 크죠. 400%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LNC 바이오 역시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주가의 상승 탄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 일부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 2026년이 25년보다 실적 증가율이 더 높고 또 2026년보다 2027년 실적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1차로는 8만 원을 받지만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해서 9만 원까지도 신고가 계속 도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LNC 바이오는 지금 자리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NC 바이오는 우리 내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지금 준비를 해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모아가기 전략 가능하다 사인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이 종목은 진짜 계속 잘 가네요.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7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뛰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은 저는 간이 크신 분이고 공격적이신 분들 저는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주가가 34만 원 상향했다가 빠졌을 때도 결국에 실적을 믿고 가자. 그리고 CES 2025-26 행사가 결국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피지컬 AI죠. 이쪽에 대한 것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다는 34만 원을 상향해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까지 왔다가 오후장 들면서 매수차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이 CES 2026 행사에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확대,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역시도 CES 2026 행사가 지속될 때까지는 주가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34만 원을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37만 원까지 한번 상향시키도록 할 테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자리 일단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도 말씀 주셨지만 추가적인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다냐쌤의 정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 함께 가시면서 좀 더 꼼꼼하게 매매 전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이제 동시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특징 섹터 하나씩 또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 반도체의 날입니다. 반도체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도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늦어도 2027년까지 반도체 섹터는 좋다 이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역대급 반도체 사재기의
따라서 돈을 쓸어 담았다. 한국 최초로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엔비디아와 AMD GPU 가격을 다음 달 대폭 인상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보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LK캠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런 패턴들이 오면 큰 음보선을 떨어뜨리는데 거래는 많이 없거든요. 신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원익이라든가 워트 이런 중소형주들도 오늘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HBM 관련 GPU라든가 TPU라든가 이런 쪽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내년에도 꼭 필히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SDB 관련해서는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과 LG가 전장 산업을 전진 배치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그래서 다목적 SDB죠. 이쪽에 대해서 전환계 선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과 LG가 전장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보모터스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에이테크 솔루션이 오늘 조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도 9,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고, 텔레칩스도 같은 맥락이죠. 전장 맥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HL만도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전장 부품 역시도 자율주행과 섹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DB도 우리 1월 초 계속해서 바라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쌤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주셨거든요. 히어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월부터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이제 12월 끝자락에서 보니 뭐 100% 이상의 수익이 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 다녀쌤과 함께 좀 풍성한 계좌 만들어 가실 분들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쌤과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아쉽게도 오늘 양대 지수는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와서 내년의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12월 30일 화요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마감가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는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시초가 오늘 4,190선에서 문을 열어서요. 오늘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구간에 놓여 있었죠. 0.15%의 하락에서 오늘 마감이 된 듯합니다. 마감 지수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5%의 하락으로 4,214포인트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0.75%의 하락으로 925포인트에서 오늘의 종가가 올 한 해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으로는 들어와 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부담이었는데요. 외국인들 3,300억 원, 기관이 4,500억 원의 매물 출회, 그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이어졌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7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오늘은 4,900억 원의 매수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강력한 움직임을 또 한 번 보여줬죠.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0.3%의 강세로 11만 9,900원에서 거래 종료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하루였죠. 1.7%의 상승, 65만 원 선 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오늘 2차 전지 따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LNF 관련한 이 테슬라 계약 노이즈가 생기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3%의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현대차가 1%의 상승 보여줬고요. SK스퀘어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시총 8위까지 올라온 채 장 마감이 됐습니다. 6%의 강세로 36만 원 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장에서 약세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1%의 하락이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6%대 나란히 약세 마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죠. 1%대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ABL 바이오가 선방을 해줬던 가운데 6위부터 10위 안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HLB가 3.5%, 코오롱 티슈진이 1.4%의 상승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해봐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 김정엽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장은 하락 종목이 월등했기 때문에 다소 아쉽긴 했습니다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새롭게 써냈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분위기가 뒤바뀌고 또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화려한 반도체 안에서의 움직임은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도 이제 휴장일이고 1월 1일 신정도 이제 휴장일이죠. 그 휴장일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제는 좀 불을 태웠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숨고르기가 좀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밤에 미증시의 흐름들도 그렇게 좀 강력하지가 않았죠. 오히려 좀 조정세가 나오면서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코스피 제 일봉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증시를 또 주도하면서 신고가를 또 만드는 그림을 보여줬었고 코스피의 일봉 차트도 이제 11월 4일 날 만들어 놨었던 그 당시에 이제 4,226.75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이제 또 코앞에 이제 좀 가까워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면은 저는 충분히 혹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첫 개장일 안에서도 충분히 또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것처럼 혹은 이제 올해 이제 5월 달, 6월 달 이때 나왔었던 것처럼 충분히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장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랑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수급도 들어오고 활력이 좀 생겨 있는 상황에서 내년 전망이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활약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코스피가 신고가를 쓰고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제 키 맞추기 흐름들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겠죠.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여전히 좀 무겁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가고 이제 좀 전고점 돌파하면서 힘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낙폭이 심했었던 2차 전지도 또 변동성을 좀 세게 주면서 반등하는 그런 시기와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지수가 조금 밀렸죠. 힘이 어제 좋았었던 로봇주들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지수를 상방으로 끌고 가기에는 오늘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시총 상위 제약주들 안에서 이제 눌림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의 흐름을 위쪽으로 끌고 가기에는 다소 좀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흐름이 그렇게 깨지거나 오늘 음봉이 크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오늘 나온 시장의 조정이라던가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로봇주라던가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갔죠. 로봇주도 이제 오늘 음봉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오전장에 밀렸다가 장 막판에 다시 또 종가 관리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쪽 안에서도 이렇게 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안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 매도 공방이
세게 터지는 그런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리는 상황 안에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상대적인 수급들이 좀 이동을 했고, 뭐 이제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가 바뀌면은 항상 또 강조드렸었던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CF2026 일정에 맞춰서 뭐 로봇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약주들의 반격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좀 임팩트 있는 움직임은 하이닉스도 이제 신고가를 따라갔다라는 것이고, 뭐 거기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반응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도 우리 이제 1월 달에는 충분히 또 힘을 싣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시면서 오늘 그쪽에 맞춰서 또 종목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 맞춰서 종목들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장의 마감 특징주 하나씩 골라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봤었죠. 어제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에서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먼저 랠리를 보여준 뒤에 한 발 좀 늦은 스타트를 끊어낸 하이닉스였는데, 어제도 이제 많이 올랐고, 오늘의 이제 임팩트 있는 움직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 좀 이어가게 되었다. 이거는 확실히 좀 임팩트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이제 같이 활약하는 중소형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고,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확실히 요즘에는 분위기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도 뭐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느끼고 계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1월 달에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을 때도, 아니면 12월 들어서 갑자기 또 AI 버블 얘기가 나왔었을 때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방향성이 상방이고 시간의 차이일 뿐 충분히 신고가를 쓰고 올라갈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신고가를 치고 올라갈 명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다렸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또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정고점 뚫으면서 신고가 위치로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받았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또 이제 과거와 같은 또 새로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뭐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뭐 강조드렸던 두산테스나도 오늘 잘 올라가는 그림이었고, 반도체 안에서는 뭐 활약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라는 뭐 전망을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2026년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뭐 너무나도 전망이 좋다라는 점과,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같이 또 이제 정리가 되면서 25년도 연간 실적이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 발표가 나올 텐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에는 뭐 AI 버블이라는 뭐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좋은 내용들은 확대가 되는데 오르지 못했었던 주가 흐름들이 이제는 더 탄력을 받고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위치마저도 돌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제 올라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뭐 패키징 양산 라인이 또 구축이 되고 그걸 또 새롭게 추진을 한다라면서 좀 가벼운 이슈들을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받아들이고 보다 이제 더 크게 이제 호재로서 좀 적용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뭐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저는 뭐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타이밍적으로 좀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세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다시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과 포트를 꾸려가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따라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중소형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씀 주셨는데 내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김정혁 전문가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가볼까요? 네, 오늘 중소형주 안에서는 워트라는 종목이 장중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대략 한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워트라는 기업이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기업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거래량도 없고 좀 생소한 혹은 이제 거의 뭐 좀 소외되었었던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기업인데 오늘 이제 뭐 이슈를 더하면서 한 번에 또 급등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워트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랑 1차 협력사로 관계를 좀 맺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항상 좀 부각이 됐었을 때는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신공장을 이제 좀 준비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장비를 새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항상 또 워트가 또 같이 뭐 협력사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나온 이 워트가 이제 특징주로 나오면서 붙였었던 이슈를 보면은 삼성이 그 이제 테슬라랑 과거에 이제 파운드리 수주를 좀 맺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재차 또 확인이 되고 하면서 앞으로 파운드리 공장, 테일러 공장이 정식적으로 3월 달에는 가동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공장 가동을 위해 또 워트가 또 거기에 이제 장비들을 세팅하는 관점 안에서 또 수혜주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확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뉴스도 아니고 뭔가 20%짜리 또 다시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새로운 임팩트 있는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 안에서의 지금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수혜주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찾고 그다음에 테마로 점점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물론 뭐 워트를 추천주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신고가 흐름을 보고 오늘 뭐 특징주 안에서도 워트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제주 반도체도 급등이 나왔죠. 이런 현상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반도체 업종은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구나. 그 심리적으로도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거기에 조금씩 더 첨가가 되면서 더해지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급등의 사례들이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시면은 대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또 신고가 흐름을 좀 썼죠. 그리고 앞으로 이 상승의 속도가 좀 더 증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한테 또 다시 한번 좀 애정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들도 좀 새로 세팅을 해보고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한테도 충분히 또 기대를 하면서 기분 좋게 잘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우리 반도체, 워트 살펴봤습니다. AS 가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출연하셨을 때 노타 반도체 종목으로 주셨잖아요. 그때 이름이 좀 생소하다 제가 질문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공개방송 추천주로 주셨더라고요. 단숨에 수익 20% 돌파가 됐습니다. 진짜 잘 갔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노타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종목들의 또 반응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썼고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썼고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투심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노타도 거기 분위기를 좀 타고 수혜를 좀 받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방에서 같이 준비하신 분들께는 뭐 한 20% 정도 가량의 단기 수익률이 나왔고, 제가 제시드린 이후에 좀 가격을 아래쪽으로 좀 잘 안 빼가지고, 오늘 공개방송에서는 제가 좀 처음 제시드렸던 가격보다는 약간 위쪽이지만, 오늘 시초가 이하 음봉 매수로,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방송에 또 같이 참여해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새로운 또 수익을 만들어내셨으니까 또 기분 좋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GPU를 또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들한테는 확실히 임팩트 있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우리는 직접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유리기판 관련된 뭐 피롭틱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랠리를 또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올라오는 상황 안에서 새로운 테마를 삼성전자가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또 급등이 나와서 지금 당장 따라잡기는 그렇지만 혹시나 이제 음봉 조정이라던가 뭐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저는 뭐 충분히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가온칩스라던가 아니면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피엔 반도체라던가 이렇게 이제 GPU 관련된 또 수혜 종목들이 나름 이제 테마를 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재료가 또 던져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정보방 통해서도 요 내용들을 설명해드리고 올려드렸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보시면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잘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타 살펴봤습니다. 우리 추가적인 전략 가볼 텐데요. YJ링크는 지금 자리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네, YJ링크는 제가 사실 오늘은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은 항공우주 종목들이 좀 밀리기도 했고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대신에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하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제 눈에는 좀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터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또 다시 상승하는 그림들 기대하면서 잘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컨택이라는 종목도 우리 한 50%가량 수익 내면서 히트를 쳤고요.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상한가도 먹고 그랬었는데 오늘 새로운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같이 매매했었던 종목들도 오후장이 들면서 그다음에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양봉 전환하고 종가 관리하고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압 에스틸 지주도 오늘 음봉에서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정보망 오셔서 아니면 제 방송 보시면서 새로 매수하신 분들은 또 빨간불을 또 키우면서 오늘 마감이 됐죠.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항공우주 쪽에서는 아직은 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YJ링크가 저는 4,500원까지 소화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급등이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림들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돌파해주기를 또 기대해 보시면서 잘 가지고 있어 보고 아직은 수익이 터지지 않았지만 유지하면서 잘 챙기고 있자라는 관점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J링크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전략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카드 이제 어떤 섹터에서 공개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반도체를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쪽 안에서 좀 자리가 좋고, 그 다음에 재료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트렌드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같이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서로는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쪽 안에서는 충분히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 자극적인 모멘텀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 노타라는 종목으로 바로 또 수익을 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GPU 개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삼성전자의 GPU 자체 개발, 이게 굉장히 저는 자극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제시드릴 종목도 이쪽에 대한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랑 과거부터 깊은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고, 설계, 그다음에 팹리스 이쪽에 1차 협력사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인 이슈가 좀 몇 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삼성이 GPU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개별적인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왔었을 때는 엔비디아가 만든 GPU보다 10배가 빠른 NPU를 또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또 부각이 되기도 하죠. 이 종목은 자율주행 쪽 안에서는 대장격의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후발주자로서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발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종목들도 바닥에서 이제 좀 꿈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쪽에 양방향 모멘텀을 좀 걸치고 있고, 지금 차트의 위치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고 또 매물대 소화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단기적인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정보방에서 내용들 받아보셔서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는 반도체 섹터에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수익이 빵빵 잘 터지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 또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 내년을 바라보는 종목이 되겠죠. 여러분 들어오셔서 우리 내년 첫걸음 함께하는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종목명과 저희 가격 전략들 제시해 드릴게요. 자,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감 100점 불패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하니까 참 새삼 놀랍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내년 2026년에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